운동 후에 영상을 찍었더니 옷이 땀에 젖어 혐오 방지를 위해 블러 처리가 되어 있어요. 원래는 옷 갈아입고 다시 찍어야 하는데 이미 샤워해서 귀찮으니 양해 부탁드려요. 평소에 많이 즐겨보고 있습니다. 많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무료 상담까지 부탁드리게 됐네요. 저는 31살 여성으로 전북 전주에 살고 있고 전남친은 32살로 익산에 살고 직장도 익산에 있습니다. 술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되어 총 5개월 연애를 했습니다. 헤어진 지는 현재 8개월 차입니다. 전남친은 매우 감성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한 편이에요. 예민한 편이기도 해서 세심한 것도 배려해주고 챙겨주는 것들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금방 감정적으로 돌변하거나 서운해하는 것도 그만큼 많았던 전남친입니다. 멘탈도 정말 안 좋았어요. 저는 전남친과는 반대로 둔감한 편이고 세심한 것을 잘 챙겨주지 못했는데 그때마다 전남친이 많이 서운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든 제가 앞장서서 일을 해결해주거나 타인을 대할 때 모습을 보면 전남친은 저의 그런 모습이 부럽다고 가끔 자신이 위축된다고도 많이 얘기했어요. 이별을 하게 된 원인은 강릉으로 여행을 갔을 때예요. 그때 당시 제가 회사 직장 내 상사들 문제 그리고 친구들 일로도 서로 술을 먹고 안 좋게 사이가 틀어지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마도 시온님 유튜브를 봤다면 저 스스로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좀 쉬는 시간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행 계획을 잡는 내내 전 남친에게 화를 많이 내고 투정과 짜증을 부렸고 여행을 갔을 때도 표정이 굳어져 있었어요. 전 남친은 자기가 잘못한 거 있냐며 계속 눈치를 받고 눈치를 보다가 결국 한숨만 푹푹 쉬더니 3박 4일 여행을 1박 2일 만에 그냥 내려와 버렸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그래서 강조해 드리죠.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모르고 자신을 관리할 줄 모르면 남에게 무조건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존이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잘못된 의존이라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상황적으로 감정이 변동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식었고 권태기고 이게 첫 번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권태기라면 왜 권태기가 왔는지 이런 이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나중에 왜 본인들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게 보통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라포를 형성할 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한테 권태기로 헤어졌어요 하셔봐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사연 분석이 필요한 이유죠. 다시 사연으로 들어가면 일단 여행을 그렇게 1박 2일로 내려오셨고 새벽에 잠도 안 오고 감정적이어서 지치고 우울하다는 식의 프로필 뮤직을 걸어놨어요. 전 그냥 위로를 받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아침에 전 남친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할 말이 있으니 저녁에 보자는 거였어요. 이때 직감했습니다. 헤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사실 좀 담담했어요. 많이 지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존한다기보단 여러분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셔도 돼요. 그런데 그건 담백하고 진솔해야 돼요. 내가 요즘 이런 일이 있어서 많이 힘들다. 그래서 여행도 못 갈 것 같다. 뭐 가능하면 자기한테 위로 좀 받고 싶은데 오늘은 내가 좀 기대고 싶다. 여유 없으면 나 며칠 놔두면 괜찮아지니까 그럼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의존을 하시면 어련히 남자친구가 위로 안 해주겠어요. 오고 힘들어 내 새끼 하면서 나한테 기대 뭐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런 관계에는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서로 유대감이 생기면 더 생겼겠죠. 그런데 마치 상대방이 느끼기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권태기가 온 것 같고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것 같으니까 헤어지자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이 남자 이제 특성상 프로필 뮤직 바뀐 거 바로 이제 보면서 뭐 잠 한숨 못 자면서 고민했을 게 뻔히 보여요. 저녁에 전 남친을 보자 잠깐 얘기만 하러 나왔다고 하더니 악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고마웠고 사랑했다. 우리 헤어지자라는 말이었어요. 보기 전까진 담담했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 정말 억장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미친 듯이 붙잡았어요. 전 남친도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말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로 나를 버릴 수 있냐는 식으로 얘기했고 전 남친은 그냥 침묵했고 저는 또다시 그냥 내가 잘못했다. 노력할게 라고 얘기했고 전 남친은 넌 잘못 없다. 내 잘못이다. 라는 식으로 끝났어요. 그때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별한 뒤 이틀 뒤에 연락했지만 전 남친은 계속해서 다시 만나는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했고 단호한 입장에 연락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5개월 뒤에 보니 제가 예전에 찍어준 프사를 걸고 예전에 사줬던 신발을 신는 사진을 찍으면서 프로필에 올려놨더라고요. 노래는 하필 또 이승철 씨의 서쪽 하늘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죠. 의미부여를 하면 안 되지만 의미부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나도 의미부여는 하겠다. 그래서 저녁 7시쯤에 연락했습니다. 잘 지냈냐는 톡으로 시작했더니 전 남친은 무슨 일이야? 라고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 연락했다 했더니 전 남친은 다시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
혹시나 사진 때문에 오해했다면 미안하다라며 사진을 갑자기 다 내려버리더니 절 차단해버리더라고요. 굉장히 이 남자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되게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그토록 지났는데 이런 식으로 단호한 입장이다 보니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남자의 심리를 전반적으로 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남자의 심리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연락하실 때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마치 여러분은 상대방의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이 심리를 알고 있으면 접근이 더 용이하고 작업을 더 쉽게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염탐을 모두 끊고 상대방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편이 훨씬 더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태도에서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항상 태도를 엄청나게 강조하죠. 이 태도의 문제는 제가 이거 수도 없이 얘기했으니까 일단 패스하고, 두 번째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건요. 누가 봐도 나한테 미련이 있어 보이는 사진이나 뭐 음악 같은 걸 올렸을 때 낚여가지고 연락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럴 때일수록 무너지지 말고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말대로 여러분에게 미련이 있어서 뭐 여러분에게 연락이 왔으면 좋겠어서 올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막상 여러분한테 다시 연락을 받으면 깊은 내면 세계는 내 마음과는 반대로 밀어내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예요. 만약에 여러분 밀어내진 거 같은 이런 거에 낚여가지고 연락하셨다가 상대방이 그냥 올린 거라고 거짓말하면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할 말이 있어요? 내가 보고 싶어가지고 미련해진 걸 상대방이 마구 올리면 뭐예요? 명확히 헤어진 이유가 있고 다시 만나면 안 되는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신뢰가 이미 깨졌는데 마음만 있다고 상대방이 바로 오케이 하고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멘탈 나약해져 있는 남자는 또 상처받을 거라는 걱정밖에 없을 건데, 상대방이 저런 행동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관심을 주면 안 돼요. 왜냐면 상대방이 아직도 너무 감정적이고 끝난 관계에 대해서 아직도 감정적으로 괜찮아지지 않았을 확률이 90% 이상일 확률이 높아요. 시간이 이렇게나 지났으면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보다는 서로 어느 정도 감정이 쿨해져 있어야 재회가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연도 저 남자는 저렇게 해도 우리 내담자까지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이제 좋지가 않죠. 둘 중 한 명이라도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미부여를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의미부여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게 먼저 문제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 오는 날에 이승철 씨의 서쪽 하늘이면 게다가 내가 찍어준 프로필 사진까지 걸고 있으면 나라도 의미부여 하겠다고. 의미부여하는 상황이 먼저 문제죠. 밀어낼 증거가 아무런 쓰잘데기 없다고 제가 강조해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허상에 목매지 말라고. 상대방이 직접적인 터치가 오는 게 아니면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런 미련을 보이는 것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낚이지 마세요. 상대방이 내면 세계가 불안정하고 감정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기가 힘들어. 관계에 항상 좋은 결과가 있으려면 서로 이미 끝난 감정의 끈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 컨디션이 어느 정도는 좋아야 되겠죠. 근데 저런 거에 낚여가지고 불나방처럼 달려들면은 이제 불타가지고 그냥 바로 재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어느 정도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사연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상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